올해 이제 대학 수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죠. 저희가 서울대 의학계열 6명을 포함해서 빅5 의예과에 모두 최초 합을 합격시켰고요. 최초 합격자가 거의 한 40명대 이릅니다. 예비 합격자까지 합치면 60명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서울대 경영경제도 경영학과 3명, 경제학과 1명을 포함해서 스카이에 저희가 또 역시 최초 합격자가 한 40명대 이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학교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죠. 심화학습 과정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지도 방침에 따라서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학생부를 갖다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요. 올해도 보면은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학과들의 경우는 예년 내신 등급 하단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예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1.31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고려대학교에 2.5 등급인 일반고 학생이 예비 1번이긴 하지만 이 학생은 합격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비 1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신이 부족한데 내신을 갖다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는 바로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학생부 작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학생부를 갖다 이제 방학 전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학들의 학생부 평가 관점,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관점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수한 어떤 세특 사례나 창체 활동의 학생부 사례를 통해서 학생부 작성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다 마련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집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과정의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다. 그래서 대학 수학의 가장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 요소고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 활동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입학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 평가 자료집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대학 예비교육과정 이수 내용과 심화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 독서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주안점은 이렇게 자,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학생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계속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뭐냐면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 대한 어떤 자잘한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그죠?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동기와 과정, 결과, 후속 활동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중앙대학교의 설명의 PT였습니다. 중앙대학 결과공유 세미나 PT였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수업활동에서 수행평가, 보고서, 토론조사, 탐구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갖다 전부 다 뭘로 연계해야? 독서활동과 다 연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서활동 목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학습의 내용은 심화 발전시키기에 관련된 독서를 읽고 서울대학교나 연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나 다 독서를 갖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창체활동이나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독서활동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중앙대학교 학교 PT인데요. 자율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자, 단순 참여 사실만 있을 때는 평가하기 어렵다. 체육대회 발표회, 현장 체험 와서 각종 특강이라든지 이런 범죄 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장애 이해 교육 등의 단순 참여 사실만 있으면 평가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뭘 나타내라? 이렇게 학생, 학급, 학년 자체 특색 활동, 학급 특색 활동들을 많이 하죠. 이런 학급 특색 활동에서 탐구 활동과 독서 활동 등을 나타내라고 얘기를 하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자율활동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참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의 위해성과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됨. 이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실천함. 이런 건 배드라는 거죠. 단순 참여죠.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화 대처법을 배우면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인식함, 학교폭력이 심해지는 원인을 알고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 방관자 전환 예측 모형을 찾아 읽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및 심리적 원인으로 한 학교폭력의 구조와 맥락의 변화를 이해함, 이해 해결책을 찾고자 도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를 읽고 매뉴얼 위주의 음보적 처벌에서 벗어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방안을 모색해봄.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이론과 실제 강의를 들은 후 공감적 경청의 필요성을 깨달음. 또한 대화 분석의 이해를 읽고 언어학으로서의 대화, 상호작용의 방식, 언어학적 대화 분석 등의 학습으로 이어나감. 어땠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이었는데 대부분은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는 계기가 이걸로 끝났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해진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런 동기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에 대한 우수성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많은 거를 쓰려고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의 학교 활동을 하면서 생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자 학습한 과정, 노력한 과정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수한 학생부의 작성 요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보면은요, 학년별 동아리 활동의 지속성이나 내용의 깊이를 파악하고 이 동아리 내 리더십 활동에도 주목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모습이나 최소한의 성과물 등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데 지원자만의 활동과 특징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별 활동의 기재 여부로 판단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우수성이 발견된 거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아리 같은 경우 보통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동아리원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갖다 길게 써서 이게 개별적으로 노력한 건지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한 건지를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한 것은 평가 대상이 아닌 거고 같이 하면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런 역할을 갖다 수행하기 위해서 네가 심학습적 역량과 탐구 역량을 보인 개별적인 내용들은 뭐니?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개별 활동이 기재역으로 판단은 하되 그것이 우수성이 발견된 경우 평가하지 우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단순 체험 활동 같은 건 평가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죠? 이 학생이 우수성이 나타나는 개별적 특성이 나타나야지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자, 생명과학 탐구반인데요. 자, 스포츠 상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보인 동기가 항상 들어가 있죠. 이제 플라나리아의 안전 형성 여부를 통해 재생 정도를 규정한 뒤 SLES, HPA 등의 계면활성제 농도를 조절하며 재생능을 계산하는 실험을 수행함. 개체군 동태의 수리 모델링 입문을 읽고 로테가 볼테라형 상호작용을 적용한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개체군의 증식 모델을 만든 뒤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개체군의 재생 속도와 비교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줌. 근육 조직의 형성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 MIOD와 NKX1원이 플라나리아 재생능과 연관이 있음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플라나리아의 재생과 근육 손상 복구 메커니즘과 유사성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근육 모의 실험 및 근육의 모델링에 대해 탐구하여 발표함. 운동 생리학을 읽고, 그죠? 그러니까 다 심학습한 간의 도서기 들죠. 앱을 활용하여 골격근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물리적 자극에 따른 근육의 장력에 대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함. 스프링과 댐터를 백렬, 그 다음에 직렬로 연결한 켈빈 보인 모델과 맥스웰 모델을 통해 물리적으로 근육을 모델링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탐구 의지를 보임. 이것이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개별적인 특성과 심학습적 역량이 나타나 있죠. 하나는 아까 같은 경우 500자를 갖다 길게 쓴 거고, 하나는 이제 일부분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제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자, 다양한 영문 보고서를 읽던 중 기업 재무에 관심을 가지게 됨. 기업 재무 강의를 들으며 자본구조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함. 제약회사의 자본구조를 이해하며 경제수학 시간에 진행한 연구의 한계를 스스로 분석하고 지적하며 가설이 틀린 이유를 알아봄. 자산가격 결정 모델, 제로베타 증권시장선 등에 대해 강의와 책을 통해 학습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설정하고 계산하면서 공분상 공매도 등의 개념에 대한 수리적인 해석에 대해 발표함. 그러니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되 동아리 본드가 같이 한 게 있고 내가 개별적으로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같이 한 것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된다 하더라도 내가 발표한 것을 갖다 그런 200자로 내라, 뭐 500자, 250자로 내라고 할 때 이렇게 250자 정도 냈었을 때 내가 스스로 한 과정을 갖다 짧게 나타낸 사례를 갖다 보여드린 겁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로 활동도 뭐죠? 자, 단순 검사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체험 활동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학은 뭘 나타내라? 개인별 활동 내용의 탐구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스터디라든지 토론반이라든지 독서 활동을 통한 탐색 과정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관련 동아리 탐구 역량, 전공 적합성 평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들은 이제 K무크 수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육부가 K무크 수강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K무크란 용어는 안 들어가겠죠. 대신 내가 노력한 강의를 갖다 K무크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뭐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학교에 따라 개인별 활동 유형 차이가 크므로 평가 시 뭐에 따라 집중하여 평가한다. 개인의 역량에 집중하여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치대나 인하대 의대 최종 합격한 학생의 진로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기초의학 및 의학용어 강의를 듣고 2018년 노벨 생리학 수상 연구인 면역 항암제 개발에 흥미를 느껴 상세 기전을 탐구하고자 전공도서 쿠비 면역학 읽음, CTLA4 PD1의 단일 클론 항체가 T림프과 항원 제시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을 조절하여 T림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면역관문 억제제의 원리를 알게 됨. 이후 T세포의 활성화 메커니즘을 유전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겨 NCBI 자료를 찾아보며 T세포의 발달과 보조 T세포의 분화에 관여하는 가타3 전사인자를 발견함. IL4 립세터의 결함에 의해 스탁시스가 활성화되면 가타3가 TH2 유전자의 발현과 TH2 맥의 면역 반응을 유도함을 탐구, 가타3 관련된 학술 자료를 읽고 가타3 동역학 모델을 나타내는 미분방 정식을 학습하고 이를 매트랩의 5대45 수치적 분으로 구현하여 mRNA와 단백질의 시간에 따른 궤적을 도출함. 이를 통해 스탁시스 자극 발생 이후 가타3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확인함. 수학적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면역세포 활성화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이해를 강화함. 어땠죠? 분자생물학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면역학도 읽었고요. 근데 이걸 갖다 뭘로 연결했죠? 그 미분방 정식, 수학과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력이 나타내는 이 진로활동의 예죠. 보시면 어떻죠? 하나를 갖다가 굉장히 길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텔로미어 관련된 영문 자료를 읽고 했던 것을 갖다가 후반부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이런 진로활동을 갖다 많이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를 갖다 깊게 파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는데 도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 2학년 진로활동을 보면은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홍보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전공학문 보고서 발표 활동에서 마케팅 이론과 사례 탐구를 통한 우리 학교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 마케팅 믹스 전략을 이용해 포피와 STP로 학교 브랜드 가치를 제안하며 마케팅은 시장 전략뿐 아니라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과 함께 혼합된 복합 모양임을 깨닫고 B2B 마케팅 이기는 전략을 읽으며 B2B와 관련된 공급자, 경쟁자, 잠재적 진입자에 대응하는 전략을 학습함. 나아가 소비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비즈니스 시장 가치사슬 기반 B2B2C 마케팅 전략을 읽고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모스 모형을 접하며 마케팅은 전사적인 품질 관리에서 창출된 부가가치합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는 교훈을 얻음. 독서 과정 중 수익은 B2C에서 발생되지만 비용은 모든 B2B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 직접 재료, 노동, 제조 간접 비용이 발생되는 원가에 대해 연구함. 이를 위해 알기 쉬운 교양 원가 관리를 읽고 원가 관리 회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각 비용이 발생하는 공정의 흐름과 부가가치 창출의 과정을 예제풀이와 함께 익히며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음.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의 그 진로와 관련돼서 마케팅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설득에 대한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의문하기, 수업에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시간 활용 독서 활동을 기재하고 응용력과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서 보고서 작성이나 개념 설명, PPT 발표한다는 세특 기록의 양적 측면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뭐냐면 역량에 초점을 둔 탐구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소논문 과제 연구는 이제 과제 연구, 사회문제 탐구라든지 과학과제 탐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건 과제 연구가 가능하니까 그 얘기를 언급한 거고요.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죠. 경제기사 NI를 만들어 발표하는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비교오이론과 절대오이론 학습 후 각 이론의 산출물을 비교 분석하는 발표를 함. 분업과 특화를 통해 추가적으로 생산된 재화의 분배에 관심을 갖고 윤리학 사상에서 학습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적용해 더 많이 생산된 것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는 윤리학적 근거를 연구함. 연구 과정에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와 도덕감정론을 읽으며 자유로운 개인은 강요 없이 공감의 원리에 의해 약자를 도울 수 있다는 윤리적 근거를 이해함. 학습한 부의 재분배의 칸트주적 접근을 통해 교내 경제토론대에 참가하여 조세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자유학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돕는 것이 더 윤리적이며 복지의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펴 많은 청중단의 설득을 이끌어냄. 거시경제학 자율동아리를 조직해 부장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강의 경제학 첫걸음을 매주마다 조원들과 수강하여
거시경제학 개념을 경제정책에 대입해보면 토론활동을 수행함. 경제 세특이잖아요. 그런데 뭐하고 연결했죠? 윤리학 사상에서 학습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적용했죠. 그래서 교과 간의 연계에 대한 통합적 사고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차 도덕감정론이라는 심화도서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됐죠? 교내 경제토론대에 참여했고, 거시경제 동아리에 부작으로 활동하며, 활동한 내용을 지속적인 어떤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의 이런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갖다 이런 학생부들의 항목에 나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화학 투정. 자, 생명과학 시간에 효소 결핍 유전 질환에 대해 탐구하며 인공 효소를 이용한 치료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도서 거의 모든 물질의 화학을 통해 생명 현상의 화학적 분석으로 신약 개발이 가능함을 알게 됨. 이를 화학 교과와 연계하여 무기 촉매 메커니즘을 생체 촉매에 적용한 후 효소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인공 효소 개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함.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화학 세특이에요. 근데 뭐에서 시작했죠? 생명과학 시간에 효소 결핍 유전 질환을 탐구하며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갖다 화학 교과 왜 연계했는지를 갖다 동기를 갖다 구체적으로 적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통합적 사고력과 함께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촉매작용의 연력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화학에서 평형상수와 깁스 에너지의 관계를 심화학습함,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촉매 메커니즘을 이해하며 전이 상태의 구조가 활성화 에너지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효소의 특징인 기질특이성과 활성화 에너지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연력학 스타일러 생화학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 정독함.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의 안내서에 보면 뭐가 있죠?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죠. 일반화학에 대한 책을 읽다가 생화학을 읽고, 근데 일반화학과 생화학이 전부 다 전문서적이죠. 그러면서 효소 활성 자리의 아미노산 장기와 기질의 상호작용이 전이 상태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알고 효소와 기질의 상보성은 전이 상태 전환 시 가능하며 이때 결합 에너지 크기를 측정하며 효소 활성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음을 깨달음. 나아가 1학기 탐구인 약물의 구조 활성 관계에 적용하여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질의 전이 상태 구조를 알면 효소 활성 자리 합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론한 바를 확인하고자 내가 이렇게 인공요소에 대해서 학습하고 탐구해서 했더니 지난번에 1학기 때 약물의 구조 활성관계 하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론한 바를 확인하고자 영어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죠. 그리고 나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렇죠? 이걸 보시면 뭐가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창의성이라든지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굉장히 통합적 사고력과 함께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 학생의 창의성이 나타나는 어떤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생명과학 원을 보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2형 당뇨병을 접하여 원인과 치료법에 관심을 갖고 도서 당뇨 코드를 읽고 질환의 특징을 알게 되며 1학기에 수행한 대사성 질환의 탐구를 확장하여 T2DM을 주제로 탐구함. 당뇨병이 대물림된다는 연구 논문을 직접 번역하며 프라그, 그다음 FTO, TXNIP 등 다양한 유전자들의 CpG 메틸레이션을 통해 T2DM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조절됨을 알게 됩니다. 특히 급성 운동이 프로모테이 저메틸화를 유도하고 골격근에서 PGC1과 PIR 시그마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연구를 보고 적절한 운동과 T2DM의 발병 사이의 역학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고급 수학 시간에 학습한 마르코프 행렬과 추이 도표, 고유가, 고위벡터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당뇨병의 인구를 측정하는 일반화된 식을 설계한 뒤 당뇨병의 특성을 고려한 SIS 모델을 통해 이를 확증하고자 함. 그러나 감염률과 회복률을 나타내는 상수를 규정할 수 없어 탐구 방향을 바꿔 문헌조사를 통해 당뇨병의 운동생리학적 기전에 따른 올바른 운동요법과 엑서사이즈 타입 TIS를 읽고 스포츠 의학에서 당뇨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토대로 증강도 유선소 운동은 AMPK 활성화를 통해 GLUT4 전이를 유발함을 접하고 TSDM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운동요법에 대해 발표함.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어떻죠? 굉장히 개별화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규명하고자 노력한 과정, 그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이런 이제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의예과에 모두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격자들의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세특 사례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보시면은 어떻죠?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가 돼 있죠. 그리고 개인별 특성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바로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학생부를 갖다 나타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제 합격의 결과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제 점점 더 수시가 이제 점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년에 연대 고대도 인원이 더 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치열을 해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냐면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춘 학생부를 갖다 준비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을 갖는 지름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